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에 도전하는 정실입니다. 네, 최근에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느낀 점을 영상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네,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은 토스의 이야기입니다. 토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커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네, 책을 읽기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도 언젠가는 스타트업으로 좀 집중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고, 스타트업이 어떻게 클까? 어떤 과정들을 거칠까가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작가가 토스의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과 병행해서 읽었고, 이 병행하면서 읽었을 때 좀 좋았던 거는, 뭔가 기독교인의 열심과, 그리고 비기독교인의 열심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네.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고, 각 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시간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우선 1장 선을 넘어서는 용기, 그리고 2장 정성스럽게 그러나 포악스럽게, 그리고 3장 세상에서 가장 빨리 크는 스타트업, 4장 로드바이크가 불편한 이유, 5장 위대한 도전이라는 신호, 6장 혁신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라는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한 텍스트는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 링크는 네,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1장 선을 넘어서는 용기는 이승건 대표가 토스를 창업할 때 어떻게 이 토스라는 아이템을 기획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거창하게 시작된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이승건이 언제 창업가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특정한 하루로 답하기는 어렵다. 잘 안되면 그만이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발을 들어 다른 세계에 내디딘 것은 2011년 봄이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나머지 한쪽 발은 의사의 길 위에 있었다. 이승건 대표는 원래 치과 의사였거든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뭐였더라? 하여튼 군 복무인가? 하여튼 어떤 복무 기간 동안 좀 외지에 가서 치과 의사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저런 책을 읽고 어떤 창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창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창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시작점에는 뭔가 엄청난 거창한 무언가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삶은 좀 아닌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라는 정도의 시작점이 있더라도 토스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라는 핀테크 아이템도 처음부터 기획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시도와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승건 대표가 올라블라라는 앱도 개발을 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저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1년 몇 개월, 2년 몇 개월 동안 어떤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잘 안 됐고, 그때 이승건 대표와 함께 팀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연하게 생각해낸 아이템이 토스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도가 좀 잘 됐고, 네, 1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서는 용기. 생각보다 쉽게 사업에 시작을 했고, 그 아이템도 엄청나게 처음부터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나온 아이템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단 도전해라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장 정성스럽게 그러나 포악스럽게. 네, 토스가 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좀 당시 거대 기업이었던 카카오가 뱅크 월레포 카카오라는 이름의 토스와 중복되는 아이템을 내놓거든요. 근데 당시에 카카오는 엄청나게 큰 회사였고 토스는 막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이 뭔가를 할 때에는 이런 그 대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다른 경쟁자들도 생겨날 거고, 그리고 그 경쟁자들이 나보다 더 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뭐 결국에는 좀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 뭐 잘 이겨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장 세상에서 가장 빨리 크는 스타트업. 여기서는 토스가 돈을 그 매출 이익이 들어가는 지출보다 큰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는데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은데 수입은 너무 적은 모델이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창업가는 계속해서 투자자를 설득하고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들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토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 토스 내에서의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할 때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결과물을 보니 뿌듯했다. 그리고 내 노력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뿌듯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아이템의 본질은 당장의 내 수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불편의 개선 그리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시 이승건 대표의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당장 매출이 크지 않고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본인이 개발하는 아이템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닌데 좀 되게 엄청 스트레스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팀원들도 그렇고 이승건 대표도 그렇고 당장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빨리 매출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뭔가 증빙을 해야 하는데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스트레스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로드바이크가 불편한 이유에서 이거는 토스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정승진이 토스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 중에 만화 대사를 인용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189페이지에 스탠드도 바구니도 스피드와 관계없는 건 전부 배제하고 궁극으로 가벼워진 것, 그것이 자전거의 장점 로드바이크다라는 어떤 만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정승진이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메일을 팀원들에게 보내면서 이 만화 대사를 인용한 것을 따온 내용입니다. 네. 당시 토스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다 지켜가면서 아이템을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날 믿고 빨리빨리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게 믿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이승건도 시시각각 실패의 공포를 느꼈다. 한시 바삐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경쟁사에 속절없이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불안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속을 끓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4장 정도 되면은 꽤나 토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중반기 아니면 후반기 정도의 사업에 들어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토스가 많이 컸다라고 해서 좀 안주하지 못했던 그 현실이 조금 현실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게 토스가 후반부 사업에 들어왔었어도 좀 안주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들이 그리고 이승건 대표도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그리고 경쟁자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뭔가 어떤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이 사장 정도의 내용이면은 토스의 사업이 꽤나 후반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안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고, 그리고 그 이승건 대표는 이 팀원들을 어떻게 고무시켰기에 팀원들이 좀 진심을 다해서 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자를 몇 번 받았거나 어떤 기업 가치를 잘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사회에 혁신을 가져와야 하고, 좀 이런 과정들이 되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처럼 느껴졌고, 이 토스 구성원 중 정승진 역시 주변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주변 동료의 마찰을 감수하면서 좀 그 열심히 달려갔던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6장 위대한 도전이라는 신호랑 혁신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의 내용은 토스의 후반부, 토스가 증권업이랑 은행업이라는 것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가더라도 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전부 다 토스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혁신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사 내에서는 그 혁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주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좀 개인적으로 각 장의 내용들은 좀 전부 유사하다라고 느껴졌는데, 그 각 장의 내용들이 전부 유사해서 조금 두려웠던 거는 스타트업은 6장의 말처럼 혁신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이 내용이 조금 두려웠어요. 시작을 할 때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뭔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땀 냄새 같은 것도 느껴졌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절박함의 이유가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구성원들을 잘 격려하고 고무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6장의 제목처럼 혁신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이 문장이 두렵게 와 닿았습니다. 뭔가 항상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것 같았고, 뭔가 밤을 새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어제 회식 때도 과음을 해서 컨디션이 안 좋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창업하는 과정을 전부 다 좀 진솔하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